조선이 병합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지금 폐하가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시면 조선 민중들이 다 죽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느냐? 새로운 트렌드의 도는 일본에서부터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얼마나 일본인들 입장에서 진짜 대단하겠어요. 이런 헌신적인 조선인이 있다니. 조선이 망해도 우리 특권이 보존만 되면 되거든요.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고, 잘난 형제 집안이 일본이고 못난 집안이 조선이다. 이완용이 300만 원이었죠. 민영이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같이 띄워주고 싶은 사람, 그도 있다. 나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나라든 뭐든 다 팔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자발적 창씨 개명의 1호다라고까지 불리우는 송병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송병준은 정말 잘못하고 싶어서 작정한 인간. 부평에 있는 미군 부대의 부지 13만 평을 포함해서 경기도권에만 무려 161만 9천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토지를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토지를 갖고 있었을까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가 언제 등장하게 되냐?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위해서 조선에 오는 구로다 기요타카 일행을 환영하는 반접 수행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의 대표적인 그 당시 실업가였었던 오쿠라 기야치로와 함께 부산에다가 본인 명의로 상관, 쉽게 말하면 회사를 만들기 시작해요.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남들은 일본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내지, 어떻게 조약을 짜지, 어떻게 외교관계 새롭게 재정립하지, 개화냐 위정책사냐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새로운 트렌드의 도는 일본에서부터. 근데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가옥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일본에 망명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일본의 망명에서도 멈춰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904년에 다시 귀국할 때까지 노다 헤이지로라고 하는 일본인 이름을 갖고 일본에서 회사를 세워서 일본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회사를 운영했던 기록까지 있어요. 타이완, 홋카이도 등등등을 돌아다녀 보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게 된 거죠. 요 시기 때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수많은 일본 정치인들의 눈에 띄게 되고, 이토에도 눈에 띄게 되는 이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컴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1904년 러일 전쟁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과 함께 청나라까지 종군을 하는, 얼마나 일본인들 입장에서 진짜 대단하겠어요. 이런 헌신적인 조선인이 있다니. 결국은 1907년 다시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통감 이토를 만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완용을 황제 의사에 반하고 통감의 지도를 쫓아 재정을 개혁할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완용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토가 결국은 이완용과 송병준이라는 양 날개를 갖고 이제 조선 조정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사람 노골적인 사람이에요. 헤이그 특사 사건 때 사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가십시오. 지금 폐하가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시면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조선 민중들이 다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정칠적으로 딱 끼게 되고요. 1908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부 대신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조선이 병합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양방 관료 같은 잘 나가는 엘리트들은 이완용 쪽으로 쫙 몰려서 있어요. 왜냐? 조선이 망해도 우리 특권이 보존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송병준은 애초에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조선의 비엘리트들을 쫙 규합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일진회란 단체예요. 약간 서민층, 그 다음에 일본이 들어왔었을 때 기존의 엘리트들을 밀어내고 하나 좀 뜯어먹을 게 없을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어서 만든 단체가 일진회예요. 그 멤버 수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10만 명. 당시에 한반도에 존재하는 가장 큰 규모의 단체였었고, 실제로 의병들은 일진회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의병들이 보기에 진짜 민족 반역자 일진회였기 때문에 양자 간의 충돌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완용은 달라요. 이완용은 탁탁탁 판을 만들고 알아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재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송병준은 봐봐, 나 이만큼 했어, 대가 없어? 대가 없어. 이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909년에 일본 수상한테 직접적으로, 야, 내가 노력 다해서 지금 조선 넘겨주게 됐잖아, 나에게 1억엔을 내놔, 이런 걸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 뭐냐? 1909년에 합방 청원 운동이라는 것을 그가 주도하고 있던 일진회를 중심으로 막 활약을 했는데, 이 파워게임에서 이완용한테 밀려요. 왜냐면 이완용은 아무래도 위치가 되게 높았고 엘리트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완용이 주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조선이 병합이 되면서 우위권을 뺏기게 됩니다.
조선이 강제 병합 당한 다음에도 이 송병준이 계속 쓰임을 당하게 되는데 중추원 고문으로 연수당 1,600원을 받기도 했고요. 조선 귀족령에 따라서 자작주의를 받게 됩니다. 은사공채는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여기서 멈출 송병준이 아니에요. 일본 수상한테 가서 내가 식민통치협력 공로를 되게 많이 하지 않았냐, 그 대가로 홋카이도 쪽에 있는 막대한 좀 토지를 달라. 근데 어느 정도 달라고 그랬냐면 무려 560만 평 정도 라고 또 요청 하나 사려했습니다. 송병준이 죽고 나니까 일본 천황이 와인 12병을 내려서 딱 조의를 표하게 되고, 사이토 마코토 같은 경우는 세인이 공지하는 동양평화의 공헌자이다 라는 조문을 직접 밝히기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송병준이 죽으니까 야스쿠니 신사에서 아주 성대한 추도식을 또 올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흥룡애가 이완용과 더불어서 투톱, 이 조선 병합에서 가장 중요한 공로를 세웠던 투톱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크게 또 추도식을 열어준 적도 있습니다. 일단 이 투톱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투톱에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번 얘기 나온 김에 한 명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냐? 민영휘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성이 민씨죠. 민씨 척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본명은 민영준입니다. 왜 민영준이라는 이름을 계속 못 썼냐면 고종과 명성황후의 정말 큰 총애를 받았고, 그 총애 속에서 동학농민운동을 가장 열광적으로 진압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조정 내에서도 조정 신료들이 동정적이었었어요. 이 밀란의 배경은 조병갑의 폭정이고 당시 우리나라의 잘못된 경제 제도 때문이다. 농민들의 마음을 잘 수습하고 해서 우리가 내정개혁의 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민영준이 독자적으로 강력 진압을 주장하게 되고 또 청나라 군대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였고, 그러한 강경 진압이라는 게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도 있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의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901년에 이름을 바꿨고요. 갑오개혁 당시 때도 탐학죄로 고발이 됐고 1896년에도 탐학죄로 고발됐고, 그리고 이완용의 앞잡이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국민연설회라는 단체에서 장서를 제출할 때도 총대위원으로 또 역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여로 결국 똑같이 은사금 5만 원 등을 받게 되고요. 평소에 굉장히 매간매직에 힘썼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워낙 센 두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이라고 좀 찾아봤는데, 신궁 동경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의 고문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반도,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고, 일본 신화의 우두머리인 아미테라스 오미카미하고 한민족의 신화의 우두머리인 단군은 알고 보니까 남매관계고, 잘난 형제 집안이 일본이고 못난 집안이 조선이다. 소위 말하는 이념적인 통합 과정의 일선에 나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영이의 별명은 뭐냐면 토지 대왕입니다. 공개적인 재산 규모로 봤었을 때 이완용이 300만 원이었죠. 민영이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6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영이가 갖고 있는 토지를 자식 명의들까지 이렇게 다 분석해서 대강 추산을 해보면 약 7,600만여 제곱미터고요. 평수로 얘기하면 2,300만 평.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 1920년대 때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주식도 100만 원어치, 또 별장 주택도 1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게 뭐 최근 돈으로 환산하면 뭐 몇천억 원대가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을 때 정반대의 형태로 치열하게 무언가 생존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숨통을 끊었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친일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친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정말 커지면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악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won't you touch this heart?